오늘은 사마천이 말하는 부의 원칙 2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삼성증권 PB연구소의 사마천의 화식열전입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세기 때 사람으로서요, 중국 전한시대의 역사가이자 동양 최고의 역사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업적 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기가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 중에서 화식열전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 화식열전의 뜻은 재산 화자에 불리다 식, 그리고 열전은 여러 사람의 전기를 차례대로 기록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재산을 불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식열전 부분에는 결국 부자가 된 다양한 사람들과 직업군, 그리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많은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화식열전으로 인해서 서양의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있다면 동약에는 일찍이 사마천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식열전에 부자의 다양한 직업과 산업 분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습니다. 직업은 창고지기, 목동, 도굴꾼, 도박꾼, 과부, 포로, 농민, 국밥장수, 칼가느니, 화장품 행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된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요. 또 사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농업, 광산업, 목축업, 대금업, 소매상, 중개산업 등. 이 책이 기원전 1세기 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부자라고 하면 주로 농업이나 어업 쪽,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당시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화식열전을 읽으면서 많은 역사가들이, 현대 역사가들이 이런 평을 합니다. 사마천은 이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축제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직업적으로 사회적 귀천이 분명히 존재했고 태생적 귀천도 존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축제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천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이에요. 사마천의 말입니다. 빈천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입만 열면 인의를 떠벌리는 자들이 있다. 이 역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인의라고 하면은 의리 같은 거거든요. 자기 자신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현실은 경제,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부, 이런 것들과 연관이 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너그러움, 의로움, 의리, 인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좋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다. 왜 그러느냐? 이제 현대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천은 현실적인 경제적인 기반 없이 인의를 떠드는 사람들을 빈곤 궁핍한 삶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스스로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 군자라고 비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빈곤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근검으로 포장해서 스스로는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거짓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생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의를 말한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아니라 거짓 군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마천이 인정한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이 자공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유교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는 안회가 꼽히거든요. 근데 왜 사마천은 안회가 아니라 자공을 꼽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공은 공자의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었어요. 제후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사마천은 그 어려운 난세를, 현실을 헤쳐나갈 현실적 지혜와 힘을 이 자공이 갖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공이 그것을 추구했고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지혜와 힘을 갖춘 자공이 빈곤하면서도 인의와 덕을 더 중시했던 안회 그리고 여타의 공자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시각은요,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현실에 경제적인 그 기반을 둔 실천적인 롤 모델을 찾다가 바로 이 자공을 찾은 것이죠. 우리말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사마천은 말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그때의 예의를 아는 거라고요. 선부후교라고 하는데요. 먼저 부를 쌓고 그 다음에 교육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 섰습니다. 경제력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인의, 예지, 예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굉장히 기반이 빈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사마천의 경제학의 핵심 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난세, 현실이죠. 이것을 헤쳐나갈 현실적 지혜와 힘을 추구하고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허황된 추상적인 그런 담론에서 벗어나서 최소한 내 입에 풀칠을 하고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은 갖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마천의 화식열전에서 다양한 직업과 산업 분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부자가 된 사람들, 바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축제에는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 부를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아주 큰 거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탓하고 남 탓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묻고 그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다가 사마천의 이 말들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수근, 서장훈 이 두 분이 이제 물어보살로 나와가지고 고민 상담을 해주죠. 일반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보통의 월급을 받는데 씀씀이가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출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 대출금이 총 1억 원에 달하고요. 한 달 상환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고 말을 했어요. 외제차 렌트와 명품 구입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고 포르쉐 차량 렌트에 2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해서 이제 이수근, 서장훈 이 두 분이 놀란 것이고 야구방망이 하나 갖고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시면서 따끔한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민 상담자 의뢰인의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가 나오더라고요. 빚 때문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우울증까지 앓게 돼가지고 일종의 탈출구로 소비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안쓰럽죠?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감만 하고 멈춘다면은 이분의 삶이 앞으로 더 나아질까요? 공감은 하지만 극복할 건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하면 과거의 그런 집안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현실을 회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현실의 그런 과도한 대출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딱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게. 앞으로 그런 대출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해도 내 삶이 과연 나아질까, 행복해질까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살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서장훈 보살이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날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장훈 보살의 말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말을 방송에서 자주 한다.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한 것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주위를 보면은 내 또래 중에서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남의 돈으로, 대출이죠. 자기 만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먹고 허리 펴고 사는 거다. 너가 나이 먹고 나서도 지금처럼 산다면 어떨까요?
의리로 곁을 지키던 친구들도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의리조차도 돈, 경제적인 기반, 그런 현실적 기반이 없으면 떠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혼자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냉정한 조언을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마천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조언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인의예지에 앞서서 현실을 회피하면 안 된다. 소비적인 라이프 스타일, 잘못된 욜로를 추구하면 언젠가는 거짓 군자로서의 모습으로 판명이 되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요지, 현실을 헤쳐나갈 현실적 지혜와 힘, 경제력이죠. 그것을 어느 정도는 꼭 갖춰야 된다. 두 번째,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숙이지만 나중에는 바로 설 수 있게 또 노력하면 된다라는 사마천의 메시지 기억나시죠? 며칠 전 나누었던 웅이사의 하루 공부에서 FU 머니라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개 숙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생계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FU 머니가 인생의 중차대사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력해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사마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이 말하는 부의 원칙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현실적 지혜와 힘을 추구하고 갖추라라는 거죠. 허황된 추상적인 담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허례의식이 있고 인과 의리를 말하고 이것에 앞서서 경제력을 갖추라는 거.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를 아는 법.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냐. 선부 후교의 관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과 산업 분야. 그 기원전 1세기 때도 다양한 부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분의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런 축제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의 라이프 스타일, 소비 습관도 사마천의 말에 비추어 다시 점검해 보게 됩니다. 빈곤, 궁핍 또는 과거의 어떤 상처를 핑계 삼아서 합리화해서 지금 현재 내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봅니다. 지금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 흐트러져 있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은 스노우볼 효과, 작은 것의 힘,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